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외국에서 현재 한국이 가장 운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빠져나갔다. 운도 좋고 처신도 잘한 것 같아 완벽하다. 해외 언론에서는 한국이 현재 굉장히 운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온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것은 미국 무역전쟁에서 하마터면 크게 희생당할 뻔했는데 상당히 선방하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언론 SNP는 한국의 이러한 점을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 이미 중국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공장들은 베트남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거기에다 사드를 겪죠. 이 사드 때문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중국보다 베트남에 투자하는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반대로 사드 문제가 안 터지고 중국하고 관계가 좋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났다고 하면 완전히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 수출 관세가 올라가 중국에서 기업을 빼야죠. 중국에서 기업을 빼나가려고 하면 중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게 보복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복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화웨이 5G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의 일부 회사가 화웨이 장비 선택을 이미 끝냈습니다. 따라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논란에서 애초에 비껴나 한국에 대해서 보복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화웨이 장비는 국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만 일본은 장비를 배제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건 사실입니다. 만약 앞으로 한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금지시키면 중국은 당장에 어떠한 형태라도 보복을 할 겁니다. 이미 미국에 대해서도 아이폰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등 여러가지 대응 방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화웨이 CFO를 체포했다는 이유로 캐나다 국민 신변 위헌 및 캐나다 구스 불매 운동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예전보다 상당히 진전된 것이 한국에는 무역전쟁을 피한 요소라고 합니다. 다행히 남북한 정상회담 등으로 현재의 분위기로 한국을 압박하기에는 미, 중 둘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미중 무역전쟁 가운데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견을 받습니다. 싱가포르 총리의 말처럼 미국 아니면 중국을 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나라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미아 종료가 일주일 정도 남은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언급하면서 한국에게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의 원인 제공자인 일본은 옆에서 미국의 장단만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의 상황과 각국의 입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인상 문제를 두고 연일 파상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시 우리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고 미군 고위급까지 잇따라 나서서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소식통은 11월 13일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두 가지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22일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3일 가장 강한 수준으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에는 이를 환영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는 성명이 나올 것이라고 했죠. 이 같은 성명은 미 국무부가 아닌 백악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관급을 비롯 다양한 차원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바라는 언급을 해왔다며 한국이 끝내 미 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바라는 우리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우리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퍼펙트 스톰, 최악의 상황이 불어닥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1월 12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동북아 영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하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가 중요한 만큼 한국에게는 일본과의 현재 상황도 중요한데 미국 본인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미국이 중재로 나서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막아볼 생각보다는 역사 관계는 둘이서 알아서 풀고 미국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속내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서도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방위비와 지소미아 문제를 직접 압박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13일 방한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과 14일 입국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의 조치가 없으면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지소미아는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와서 이야기한다고 종료 방침이 철회될 일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미국 쪽과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나 우리나 함께 만족할 만한 해법이 당장은 없다. 그러면 지소미아도 종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죠. 앞서 청와대는 10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에서도 지소미아를 연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당시 이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풀어야 할 상황이고 한미 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이 문제가 동맹 균열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 쪽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났을 때에도 예정보다 긴 70여 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죠. 당시 청와대는 두 나라 사이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뜻을 받아주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0분간의 대화 동안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의 최종 종료를 막기 위해 계속 고민을 했으며 대화가 끝나고서도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양 국가의 입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미 국무부 인사들이 지소미아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노림수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 지소미아 문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한 기간 동안 우리가 분담해야 할 방위비 규모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방한의 주된 목적이 방위비를 올리는 데 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CNN은 미 이해보좌진과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주한미군 가격표를 약 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뀐 숫자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올리려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미국은 다른 동맹국들과의 방위비 협상에 앞서 한국을 압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폭 증액의 첫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방한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한국과 일본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느냐는 것이 전형적인 미국인들의 질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에 노골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 없었다가 11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300%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는 400%, 약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소식통은 미군의 주둔 규모가 한국 28,500여 명, 일본은 39,900여 명으로 일본이 더 많다는 점, 한일 양국의 서로 다른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미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2016년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과는 다르다고 평가합니다. 결국 체결 당시에는 북한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소미아 체결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제 MD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지소미아 연장이 단순히 한미일 안보 협력의 복원을 넘어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의 이른바 삼불 원칙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과도 어긋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금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거나 전자권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마스 일본 외무장관은 14일 한국의 한일 군사보호 협정 종료와 관련해 한국을 방문 예정 중이던 밀리 미 합참 의장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특유의 착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밀리 의장을 만나 한미일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하려고 하는지 흡사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재차 요구할 것이며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을 발표한 이후 최초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11월 17일 태국에서 연쇄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번 회담이 중요한 것은 11월 23일 0시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번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등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예정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결국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서로의 입장만 형식적으로 전달한 것이죠. 결국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버릴 생각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료 시까지 시간이 조금 더 남았지만 전문가들은 크게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지소미아의 종료 또는 연장 결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국 정부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서 국민들의 감정과 국제적인 실익을 잘 조율해서 국익에 최선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함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